지금 이거 보세요. 쭌쭈닝님이 이러셨어요. 드디어 내일 미국 금리 발표되는 날이네요. 두근두근. 이제 뭐 예습이 굉장하십니다. 네. 야, 대단하십니다. 네. 이제 뭐 우리가 역시 반복 학습이 그렇습니다. 성과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외국인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하나가 MSCI. 네. 그거는 일단 물 건너갔습니다. 완전히 물 건너갔어요. 네, 완전히 물 건너갔습니다. 네. 외국인은 몰랐고 네. 정평론가는 예상이 적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제가 그리고- 맞췄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정평론가는 맞추셨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금리 동결입니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키워드인데 네. 일단 키워드 세 개 보겠습니다. 매파적 동결, 미중 디리스킹, 네. 청년 도약 계좌 네. 세 개 갖고 왔는데 자, 첫 번째 키워드 매파적 동결. 이제 내일 새벽 이거를 호키쉬 스킵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현지에서는 뭐 이렇게 부르는데 내일 새벽 미국의 6월 기준금리 결정이 나옵니다. 네. 어제 나온 5월 물가 보면은 뭐 올릴 이유는 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다리 유- 고기다리. 예, 아기다리 옛날 고기다리 분이십니다. 네. 던데이트 이거는 거의 네. 한 60년대생, 70년대생만 아는 그런 네. 얘기죠. 아기다리고 아기다리 기다리도 고기다리. 기다리던 네. 6월 FOMC입니다. 아기다리 고기다리. 네, 아버지 내일 가방에 새벽. 들어가신다. 뭐 네, 이런 거죠. 내일 네. 새벽이고요. 게임은 좀 끝난 것 같아요. 뭐 지금 전망치의 거의 99%가 네. 동결이다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뭐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어제 나왔던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네. 이것도 저희 경제 속과 함께 그 정철진의 돈 광과 네. 함께 했었다면 잘 아셨을 텐데 네. 작년 5월, 6월, 7월이 무지막지하다. 엄청 높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저효과 때문에 무조건 5월치, 6월치, 7월치는 낮을 수밖에 없다. 네. 뚜껑을 열어보니까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였었습니다. 그 전이 4.9였으니까 4. 정말 드라마틱하게 떨어졌죠. 그 이유는 작년 이 워낙 5월이 높았기 때문에 때문이다라고 볼 네. 수가 있겠고요. 품목별로 좀 보면 그러나 아직 인플레이션의 불씨는 끝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근원 물가, 근원 CPI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서 에너지와 먹거리 얘네 둘을 뺀 물가는요 5.3%. 이거는 전달 5.5에서 거의 안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품목별로 봤더니 뭐가 올랐느냐? 주거비 많이 올랐고요. 또 교통 서비스 관련한 서비스 비용 다 올랐습니다. 또 중고차 가격 올랐다가 한동안 잠잠하다가 다시 또 치솟았고요. 그러면 뭐가 물가가 떨어진 거야? 네. 국제 유가, 석유류 제품이 왕자장 떨어진 맞아요. 거죠. 여러분들이 작년에 국제 유가를 생각해 보시면 WTI 기준으로 배럴당 90달러, 100달러, 작년 6월에 110달러, 120달러. 근데 그게 지금 국제 유가가 거의 70달러 밑에서 계속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거의 급락하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내린 것이다. 이것도 수차례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에 하나 이런 와중에 국제 유가만 다시 오른다면 딴 물가는 지금 하나도 안 잡혔잖아요. 네. 또 이제 물가 오른다라는 불씨가 남아 있으나 일단은 나온 수치가 4%대로 누가 봐도 드라마틱하게 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내일 새벽에 발표할 겁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기자들 앞에 설 거고 네. 거의 이번에는 이제 동결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이거는 그냥 동결인데 동결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네. 스킵 넘어간다. 음. 근데 넘어가되 스킵하되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다. 의미를 부여하고 예, 있어요. 강하게 아직 끝이 아니야라는 말을 하면서 넘어갈 것이다. 이때 호크가 매잖아요. 네. 강력한 긴축성 발언을 하는 넘어감이다라고 해서 호키시 스킵이군요. 스킵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높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정선배 네. 말씀하셨지만 뭐 의장이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할 거다 이렇게 네. 얘기하셨는데 예. 지금 금리가 동결될 거라는 건 거의 뭐 시장이 예, 뭐, 기정사실화한 예, 분위기인데 예, 맞아요.
중요한 거는 네. 그 결정 자체가 아니라 의장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네. 그리고 점도표가 어디로 찍혔을 것인가. 네. 과연 조금 더 올라갔을 것인가.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봐야 네. 향후 더 인상하게 될까? 아니면 스탑앤고 하게 될까? 네. 이걸 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실까요? 네. 우리가 이제 또 여러분들도 더 아실 텐데 3, 6, 9, 12에는 이제 3개월마다 연준이 이제 점도표라고 해서 네. 우리에게 힌트를 더 구체적으로 줍니다. 향후 금리의 끝은 끝다. 어디로 갈 네. 거다. 현재가 5.25잖아요. 미국 금리가. 이게 현재 가장 투표권을 행사하는 연준 위원들이 점을 많이 찍었던 구간이에요. 5에서 5.25. 네. 이제 내일 먼저 성명서 발표되고 점도표가 공개가 될 텐데 또 5에서 5.25가 점이 많다면 스탑앤고. 네, 그거 아니라 오히려 스탑의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근데 만에 하나 점이 또 막 5.5 라운드에 훨씬 더 많이 찍혀 있다라든가 그 위에도 찍혀 있다라든가 한다면 아 정말로 아직 긴축이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일단 한번 스킵한 저거겠구나. 거구나. 스킵이구나라는 이제 그런 신호를 주게 될 거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도 또 내일 있고 기자들도 계속 질문을 하게 될 텐데 저는 제롬 파월도 좀 긴장을 하게끔 만드는 멘트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금리 인하는 없어 이런 말 또 있잖아요. 이제 또 여차하면 또 금리 올릴 거야 이런 이제 강력한 발언을 하게 되면서 뭐 전반적으로 계속 여러분들 말했던 호키시 스킵 동결은 하기는 하되 이거 동결 끝 아니야 또 올려 이런 신호를 가득 주는 그런 FOMC 회의가 뭐 될 것이다라는 좀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네. 플로우씨님이 다음 질문을 아셨나 봐요. 네. 근원 물가는 안 잡히는데요. 네. 이러셨습니다. 예,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혀요. 네. 그래서 지금 유가가 급락해서 그런 거지 근원 물가 같은 건 5월에도 사실 맞습니다. 안 잡혔거든요. 예, 예. 지금 5.3% 올랐습니다. 네. 그럼 물가가 이대로면 뭐 8월 이후 하반기에 인플레이션 공포가 또 오는 거 아니냐. 유가만 조금만 출렁거려도 네. 이러다가 그러면 인상 얘기가 또 안 나올 수가 없을 거고 네. 그러면 다시 또 원달러 환율 요즘 좀 떨어졌는데 1200원대로 근데 다시 올라갈 거고 증시는 다시 또 떨어질 거고 집값도 급락할 거고 이런 또 작년의 공포가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진짜로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네. 하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다른 데도 경제 프로를 나가지만 이제 공중파에 주로 나가기 때문에 네. 항상 이제 양쪽 사이드의 네, 의견을 네. 다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양쪽 사이드의 의견을 전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도 함께 여러분들한테 네, 전달을 하게 될 텐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작년 6월에 소비자 물가,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얼마였는지 혹시 아세요? 작년 9%쯤까지. 네, 9.1.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번에 나온 건 5월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7월 둘째 주 뭐 화요일 날 또 이제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가 나오겠죠. 나올 겁니다. 무조건 낮아요. 그렇죠. 9월 대비니까. 작년 6월 대비니까 9% 대비니까. 9.1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달에 나올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아마 4보다도 더 더 낮을 떨어질 가능성이 수가 크죠. 있어요. 네. 예. 국제 유가가 막 당장 2주 동안에 확 100달러로 뛰지 튀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되면 7월 FOMC 회의가 언제 있느냐? 7월 25일, 26일에 네. 또 있어요. 근데 7월 25일, 26일에 있는 7월 FOMC 회의는 6월 물가를 볼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6월 물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낮아요. 낮아지죠. 무조건 3%로 낮아요. 갈수 예, 있죠. 이제는 네. 보험같이 이제 들은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7월에도 낮은 물가를 보고 또 금리 인상을 못 합니다. 동결을 또 때렸죠. 그럼 이제 내일 동결, 7월도 동결이 된다. 그럼 8월로 가죠. 그러면은 회의가 있죠. 잭슨홀 미팅이 맞아요. 있죠. 8월엔 FOMC 회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잭슨홀 미팅이라는 거에서 나가지만 거기서도 제롬 파월은 자기 의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8월에는 이제 미국의 7월 물가를 보게 되는데 예. 이제 7월부터는 그 우리가 들었던 그 기저효과의 효과가 많이 떨어지죠. 많이 떨어져요. 떨어지죠. 예.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물가가 다시 꿈틀대 그리고 여기에 결정타는 유가가 만에 하나 수 있죠. 배럴당 여러분들 꼭 국제유가를 보셔야 돼요. 지금 70달러인데 이게 80달러 수준, 85달러 여기 사이에만 6월에 7월에 가 있다. 그럼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네. 8월인데 8월에는 FOMC 회의가 없는데 받아본 물가는 이게 물가가
다시 꿈틀댄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두 갈래의 네. 길이 존재합니다. 네. 여러분들 두 갈래의 길. 첫 번째 길은 뭐냐? 연준이 작년처럼 물가 다시 오르네. 이거 못 참아. 또 올려요. 긴축을 또 하는군요. 긴축 또 시작해요. 이게 이제 1번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너무 좋았잖아요. 주식 투자해. 막 증권사들은 3천 간다고 해. 코스피 지금 막 2,600도 넘었어. 네. 막 삼성전자 7만 전자야. 이게 아마 6월, 7월, 8월까지, 8월 초까지는 널널할 것 같아요. 제 예상입니다. 그러나 8월부터 받아들이는 물가 성적표는 높아진다. 그럼 연준은 다시 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무슨 사태가 일어납니까? 딱 작년 8월, 그렇죠. 9월, 그렇죠. 10월. 여러분 작년 8월, 9월, 10월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자비한 금리 인상. 네. 예, 제롬 파월이 맨날 물가 얘기, 인플레 잡겠다고 하면서 강달러, 킹달러, 달러 인덱스가 114까지 네. 가고 원달러 환율 1,450원 가고 이 난리가 이제 9월, 10월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분명히 물가는 또 튀어오릅니다. 예. 지금 안 잡혔어요. 네. 유가 하나 때문에 떨어진 네, 것처럼 네, 보이지고 네. 또 올라요. 네. 그러니까 일본 시나리오는 연준이 금리 올린다. 올린다. 그럼 이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나 2번 시나리오가 또 존재해요. 이제 물가는 오르는 걸 받아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그런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고용 지표예요. 이게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그 전까지는 물가가 떨어지는 것 같지만 고용 지표가 탄탄해서 네. 연준이 긴축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가는 안 떨어지고 오히려 오르는데 실업률은 높아지는 실업률도 거죠. 네. 높아지고 이제 고용이 빠그러진다. 음. 망가진다라고 하면 이때 연준의 선택은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제 하반기 8월, 9월, 10월부터 물가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연준이 작년 8월, 9월, 10월처럼 금리를 세게 못 올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못 올린다면 물가는 더 오르겠죠. 그렇죠. 네. 근데 금리는 계속 못 올리고 있죠. 네. 그럼 이 돈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돈들은 빠르게 원자재, 실물로 가게 되는 일종의 자산 버블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물가 상승 요인이 또 생기는 거네요. 또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뒤늦게 연준이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겠지만 네. 그때부터는 임계점을 벗어났기 때문에 네. 늘 그렇듯이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천정부지로 물가는 날아가 버리게 되거든요. 물가가 그렇게 높아지면 고용률은 더 나빠질 거예요. 더 나빠질 것 같고. 그런데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자산 버블이라고 하죠. 인플레 버블만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서 그 지금부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6월, 7월은 그냥 보너스로 넘어간다. 그냥 갈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8월부터가 관건이 되는데 연준이 물가 올라가네. 원래 초심대로 세게 계속 금리를 올린다. 그럼 다 죽었다요. 그러면은 그동안 막 뭐 비관론자분들 또 달러 강세 외쳤던 분들 또 주가 떨어진다고 하셨던 분들은 힘을 얻습니다. 다시 연준이 긴축을 시작하면. 그러나 두 번째 시나리오. 고용이 너무 나쁘잖아. 네. 이대로 가면 경기 망가지는 거 아니야. 네. 왜 물가 좀 올라도 이렇게 조금만 천천히 가자. 네, 금리 네, 조금만 네, 천천히. 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면 역설적으로 주가는 더 튑니다. 버블성으로 그렇겠죠. 튀어버려요. 예. 네. 연준 못 올리네. 연준 뜸들이네. 겁쟁이네. 그러면 더 오른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둘을 항상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연준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고 따라 붙으시면 되지만 이제 저는 또 이쪽 현역에 뭐 투자의 현역에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앞서서 배팅을 하는 분이 그 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근데 두 번째 시나리오를 더 높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고용 지표가 악화될 것이다. 그쪽을 그래서 그걸 보고 연준이 못 올릴 것이다. 그 못 올리는 거와 함께 뭐 달러는 더 힘이 빠지는 달러 약세로 빠지게 되고 이게 자산 버블을 만들 것이다라는 쪽으로. 그래서 투자의 적기다. 그렇게 적기라는 표현은 맞지가 네. 않죠. 이거는 이제 상승이 제대로 되려면 네. 펀더멘탈과 함께 가치가 오르는 걸 되지만 상승이라고 자산 버블 하지만 상에선. 자산 버블은 내가 종이돈 대신에 네. 이걸 살려고 뭔가 하기 투자하는 때문에 거죠. 이건 네. 이제 오히려 버블적 상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그래도 있습니다. 투자를 할 만한 동의는 될 수 있겠네요. 단기적으로라도. 그렇죠. 단기적으로 이제 버블성이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꼭
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네요. 주식 50, 금 50 투자하셔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셨고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서영찬님도 8월부터 시작해서 9월에 오한마로 맞을지 가볍게 뿅망치로 맞을지 결정되겠죠. 이겁니다, 네. 영찬님의 뿅망치도 못 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걸 때려야 되는데 네. 연준에 뿅망치라도 못 때릴 때는 이게 완전히 자산 버블이 나오는 네. 거죠. 물가도 오르고 경기도 안 좋고 네. 취업도 안 되는데 유가는 올라, 금 올라, 은 가격 올라, 주식 올라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버블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 물가는 어느 정도 몇 달은 괜찮을 거다. 그러니까 숫자가 낮을 거다. 숫자가. 우리가 그걸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더 주목해야 되는 건 고용 지표겠네요. 맞습니다. 저는 네. 그렇게 봐요. 7월까지는 이미 7월에는 6월 지표를 보잖아요. 네. 6월은 9.1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에버글로우님은 현금 보유라고 외치셨는데 현금 보유는 언제 현금 보유냐? 이제 8월 잭슨홀 미팅부터 연준이 또 시작을 한 거예요. 네. 또 금리 인상. 또 금리 인상. 물가 너 기다려라. 또 올려. 또 올려. 또 올려. 이 강력 긴축으로 나설 때 금리 현금 보유고 달러를 사야 되는 건데요. 만에 하나 연준이 뿅망치도 못 때린다면 그때가 관건입니다. 뿅망치라도 때려야 되는데 그것도 못 때리고 또 주춤되고 또 주춤된다면 네. 그때는 오히려 현금을 들고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예.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네. 고용 지표를 조금 더 유의해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가는 유가가 뭐 급등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했던 궤적을 그리고 움직일 것 같은데 네. 작년과 비교하기 7월까지, 때문에 7월까지. 네, 7월까지는 네. 그러니까 6월과 7월 두 달만 봤을 때 근데 고용 지표는 그래서 물가는 이미 FOMC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가 네. 있는데 네. 고용은 지금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자, 인상을 할지 동결을 할지는 고용 지표가 조금 결정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정리를 좀 한번 해보고요. 하고 저는 고용이 네. 나빠질 것 같은데 네. 그게 오히려 주가를 끌어내리는 명목보다 연준이 금리를 못 올리는. 못 올리는 동인이 될 가능성이 그래서 있다라는 제 주가가 의견입니다. 네, 자산 버블로 조금 예.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신 거고요. 그 단기간으로는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또 유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조금 예측할 수 있는 두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이게 좀 여러 단계를 지나가면 네. 유가하고도 관련이 없진 않은 키워드인 것 같아요. 네. 미중 디리스킹. 예. 이게 좀 생소한 얘기지만 네. 지금까지는 디커플링 쪽이었다면 그러니까 약간 거리 두기. 동조화를 안 하겠어. 중국과 미국이 거리를 두겠어. 네. 이게 미국의 입장이었다면 이제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제는 디리스킹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험 회피를 해야 된다. 네. 미국과 중국이. 그러니까 상생해야 된다 이런 의미라고 네,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디커플링, 얘기입니까? 디리스킹 네. 이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댓글을 좀 봐야 되는데 네. 댓글이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점점 저희가 비슷비슷한 얘기를 조금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예. 디벨롭하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도 점점 수준이 높아지고 우리 계세요. 범카이브님이 FOMC 회의 때마다 금리가 달라진다면 장기적으로 예측이 힘들지도 모르겠네요. 네. 이겁니다, 범카이브님. 맞습니다. 연준이 힘을 얻으려면 네. 밀어붙일 때거든요. 맞아요. 근데 매번 지표에 따라서 뭐야 네. 이래 버리게 되면 연준의 신뢰가 훼손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오히려 더 자산 버블의 빌미가 된다라는 말이 바로 범카이브님 해줬고요. 그게 파월 의장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앞으로 금리는 FOMC 회의 때마다 달라질 수 그걸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정말 안 절대 안 됩니다. 됩니다, 뭡니까? 네. 이창용 총재는 그래도 좀 소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소신은 있죠.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네. 플로시님 매도 빨리 맞는 게 나아. 맞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제가 뭐 이렇게 저는 이제 뭐 딴 데 가면 이런 뭐 증권 방송이나 증권 유튜브로 가면 제 이야기를 하니까 네. 뭐 저야 달러 약세론자고 자산법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럴 때마다 뭐 희망회로 돌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 플로시님 의견이에요. 저도 이게 매를 빨리 맞았었어야 됐어요. 지금도 맞아요. 동결하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올려서 완전히 이 인플레라는 불씨를 꺼트려야 되는데 그게 지금 못 하고 있는 그게 거예요. 아마 경기 침체를 예. 두려워해서였겠죠. 예. 그리고 또 내년 후년 또 대선도 있으니까 네. 정치권의 미국입니다. 미국 정치권의 눈치를 또 보는 거고요. 보는 거죠. 그렇죠. 그때를 틈타서 인플레라는 불씨가 활활 타오를 수 있다. 그런 네. 이제 우려입니다. 우려. 네. 네, 네. 자, 그러면
디리스킹. 디리스킹을 다시 가면 네. 이게 뭐냐면 디커플링은 탈동조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까지 취했던 전략은 디커플링. 차이나 디커플링입니다. 네. 나는 중국 없이 살아. 노노. 네. 노노 중국인데 어제 자넷 옐런 재무부 장관 직전 연준 의장이었었죠. 네. 이제 상원 청문회에 가서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중국과는 디커플링을 하는 나라가 아니다. 아니고 디리스킹으로 정책을 피는 게 맞다. 이거 디리스킹 뭐냐?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맞다. 그럼 중국과의 디리스킹은 뭐냐? 공급망이다. 중국이 그러니까요. 공급을 갖고 있으니까 탈동조화할 게 아니라 공급망 정도만 어느 정도 갖춰놓는다면 중국과는 함께 가야 된다라는 그러니까요. 그런 의견을 이제 자넷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 조금 네. 상당한 변화를 보이는 게 네. 뭐 우호적인 관계로 바꿔야 되겠다. 네. 뭐 이런 뜻을 상당히 보인 걸로 좀 보이고 네.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오는 18일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이 발언이 나왔고 블링컨 있죠. 네. 네. 옐런 장관 스스로도 중국을 방문하기를 희망한다. 네. 이런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많이 바뀌는 네. 것 같아요. 우리 아까 백두대가님도 와 미국과 일본은 디리스킹을 하고 우리나라는 디커플링으로 해서 그러니까요. 네, 완전 네. 뭐 폭망됐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얘기하는데 뭐 그런 갈라파고스다 뭐 이런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겉으로는 디커플링을 하고 중국을 때렸지만 작년에 미국의 중국과의 교역량이 엄청 늘어났다고요. 그러니까요. 이겁니다. 우리 이게 디리스킹이라는 게 이제 그 미국의 네. 그 마음이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넷 옐런도 미국 경제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게 디커플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네. 디리스킹 공급망 쪽에서만 이 중국 애들이 하는 그 못된 짓을 차단하는 쪽으로 컨트롤에 가자라는 쪽으로 이제 가는 그런 거고요. 그 어제 또 자넷 옐런 장관이 얘기한 건 중국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재앙이다. 재앙이라 디자스트러스다. 그랬어요. 예, 재앙. 이런 얘기까지도 미국의 재무장관이 이제 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 것도 실은 의미가 있죠. 왜냐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은. 그렇죠. 예, 바이든이 될지 누가 될지. 근데 여기에서 다시 중국과 전쟁을 할 수는 없으니까 남은 1년 반은 일단 이 디리스킹 정도로 끌고 가면서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너무나 네. 근데 말씀을 제가 끊었는데 네. 너무나 하고 마무리를 아니요. 해주시죠. 예. 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겁니다. 예. 그 중국과 미국이 디리스킹을 하는 쪽으로 해서 좀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유가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유가는 다시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올라가는 예, 게. 다시 왜냐하면 올라가는 수요가 게. 늘어나니까. 예, 수요가 늘어나고 지금 중국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망하기 일보 직전에 미국이 숨통을 좀 튀어주는 튀어주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또 시간이 괜찮습니다. 음모론으로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그 중국의 작업을 못했잖아요. 네. 중국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중국의 작업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의 1996년 같은 작업을 이 자본 세력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중국 우리가 1990년 얼마나 흥청망청 됐어요. 예, 어마어마하게 예. 막 IMF 파티의 원석이었죠. 직전에. IMF 맞아요. 직전에 네. 원달러 환율 700원대 가고 막 난리 쳤죠. 그러다 97년에 빵 망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도 이번에 한번 풀어주면서 마지막 작업 직전에 어떤 저는 그런 용도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여기서 더 안 눌리고 오히려 한 번 숨통을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앞으로 1년 반 동안에 그 할 것 같고 지금 위안화가 절체절명에 여러분 그 7.1위안, 7.2위안 이거 뚫어서 7.5, 8위안으로 가게 되면 중국은 망합니다. 그대로 망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오히려 중국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그러니까 위안화 강세의 모멘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따로 차츰 나올 때마다 네.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네. 일단은 미국이 아주 노골적으로 중국 때리기에서 약간 한숨 돌려 이런 식으로 선회했다라는 게 오늘의 이제 미중 디리스킹. 그게 뭐 세계 경제 침체를 조금 막는 방법일 수도 있겠죠. 예. 중국을 살려놓는 게. 우리 강보부님이 디리스킹이 뭔가요? 한국어는 없나요? 하셨는데요. 위험 최소화. 위험 최소화. 뭐 이 정도. 네. 네. 위험. 탈위험하거든요. 탈위험. 네. 네. 그러니까 아예 위험 연을 제거. 끊는 것보다 네. 위험적인 부분만
컨트롤하면 네네.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게 중국하고 이제 맞섰을 때 생기는 위험을 없애겠다. 네. 그러니까 뭐 맞서지 않겠다. 이렇게 그냥 쉽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규제를 하고 있던 네. 것도 조금 풀기로 했고, 그럼 예. 우리나라한테도 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한테도 이건 호재 아닙니까? 네, 한숨 많이 돌렸죠. 네. 그러니까 미국은 보면 진짜 다 짜고 치는 것 같은. 또 이런 와중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보도를 하는데 작년 10월에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 반도체 규제 조치를 내립니다. 네, 맞아요. 중국에게 최첨단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제조 장비. 반도체를 만들려면 장비가 있어야 만들죠. 그걸 다 미국이 강한데 미국 통제했죠. 네덜란드가 네. 예, 여기를 이제 수출 규제를 하겠다. 즉 중국에게 새로운 업그레이드 뭐 어. 반도체 장비하려면 나한테 허가를 받아라라는 게 이제 핵심이었었는데 그게 1년 유예를 줄 거야. 네. 그러니까 올 10월이면 이제 중국에 못 들어가요. 최첨단 반도체랑 장비가.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절반을 생산하는데 새 장비가 없으면은 공장 못 할 수가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1년 유예하기로 더 한 유예한다. 거죠. 네. 그러니까 2024년까지는 해도 돼. 근데 이게 완전 풀어주는 거나 다름없냐면 1년을 더 주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1년 동안에 또 규제할까? 더 달려가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유예가 실제적으로는 거의 풀어주는 풀어주는 거다? 거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도 한숨을 돌렸겠고 이제 중국이 먼저 선물을 던졌으니까 중국도 마이크론 규제하는 것 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답신이 올 겁니다. 뭐 네. 마이크론을 뭐 규제하는 걸 좀 풀어준다든가 유야무야하게 되면서 아마 일단은 우리도 한숨을 돌렸고 그 외국인은 다 알고 있다 해서 이거는 체크를 못했는데 네. 그동안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산 거가 이 주가에는 네. 이것도 들어가 있는 것 알고 같아요. 있었어요? 이거가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다시 새로운 호재는 아닌 것 중국과 같아요. 사이가 예. 좋아질 것이다. 예, 미중이 반도체 규제 미국이 풀어준다도 네. 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네. 시간 관계상 자, 세 번째 키워드로 좀 넘어가 이거는 뭐, 보겠습니다. 예, 네, 이건 뭐 예. 정보성이니까요. 네. 자, 청년 도약 계좌 내일부터 가입이 가능한데 네. 기본 금리가 연 3.5로 은행들이 발표했는데 오늘 1% 포인트가 맞아요. 올랐습니다. 네. 정부가 좀 압박을 한 거죠. 맞아요. 연 4.5%죠. 네. 네. 19세에서 34세 네. 매달 70만 원씩 5년간 네. 넣으면 5년 후에는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다. 그게 최고 금리 6%가 6%. 적용됐을 때인 거죠. 예, 그게 6%인데도 그때 해도 한 4,900만 원, 요 정도인데 이제 5천만 원이라고 된 거고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뭐라고 그러죠? 공약사항. 네, 공약사항이었던 네. 게 이제야 이제 실현이 이제야 되는 건데 실현이 된 건데. 기본 금리가 4.5예요. 하고 그럼 6은 어떻게 나오느냐? 네. 우대금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까지 다 받으시면 이제 6%가 받게 되는 건데 일단 은행들이 소가리를 앓고 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울며 겨자 먹기다. 네. 그러나 뭐 지금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있죠. 뭐 7,500만 원 이하지만은 수 제한은 없다고요. 그 원래는 은행들이 4.5로 높이는 대신 네. 수상한선을 네, 두자 네, 네. 이렇게 했는데 안 돼 맞아요.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 네. 19세에서 34세 소득 7,500만 원 이하 분들은 이제 월 70만 원 넣게 되면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부터의 그 2030의 반응 시간이 많이 되는데 오히려 더 그런데 안 좋아하더라고요. 안 좋아해요. 예. 그래서 왜 안 좋아하나 뭐 네. 이렇게 좀 기자들 물어봤더니 이미 코인이든 뭐든 다 들어갔죠. 하루에 10%가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게 연 4.5, 6%는 연 택도 4.5가 없다? 눈에 안 찬다라는 건데 저는 근데 해도 되지 않나? 네. 예. 근데 20대라면 저는 월 70만 원씩 그것도 넣기가 쉽지 않대요. 그 반발도 있었고요. 네. 예. 그리고 우대금리 조건이 저소득층에게 우대금리를 많이 주는데 그 저소득층이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네. 가족들 소득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네. 6%를 받는 거는 사실 쉽지 않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도 또 있고. 다 의견이 나왔네요. 네. 미래 아름답다는 2030이 돈이 없어서 그렇다. 월 70만 원. 또 우리 도킴님은 나도 듣고 우아했는데 저도 우아했거든요. 저도 근데, 우아했어요. 근데 또 이제 다 케바케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리고서 또 이 의견도 있었습니다. 우리 페데리코 리님. 네. 이 나라는 2030밖에 없나요? 이 의견도 지금 맞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또 어르신들이 우리는 또 맞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온 청년 도약 네, 계좌였습니다. 청년 표가
중요하니까요. 그게 요즘에 거의 캐스팅 보트가 돼 있으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제 못 하셔서 네. 광과 돈을 어떻게 보면 함께한 거고요. 한꺼번에 네. 살펴봤고요. 또 내일은 오히려 쉽습니다. 네. 결과가. 네. 내일은 그 금리 결과를 한번 새벽에 네. 지켜보시고 그 얘기는 다음 주에 또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